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다이노 라이벌 배틀 데미지 알베르토사우루스를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 지금까지 발매됐었던 알베르토사우루스 제품들은 익숙하리라 예상하는데요. 혹시 그렇지 않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멋진 제품 보여드릴게요. 공룡 자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알베르토사우루스는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과의 공룡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알버타 지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름도 그렇게 지어졌고요. 지금 막 생각이 난 건데 우리 다이노 라이벌은 수입된 제품이 몇몇 없죠. 제 생각에는 아마 굉장히 소수였던 것 같은데 프라이멀 제품 이후로 제품이 좀 많이 수입된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은 마텔이 발매한 알베르토사우루스 제품 중 가장 첫 번째 주자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발매된 제품은 총 3가지.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매됐던 제품은 제가 이미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도 구매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어찌된 걸 가장 최근판 알베르토사우루스를 먼저 리뷰했네요.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저는 배틀 데미지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요상한 기믹도 좋아하는데 어쩜 이건 그렇게... 그래도 자꾸 보다 보면 제 취향도 바뀌지 않을까? 바뀔 거라 기대합니다. 제가 리뷰한 최신판 알베르토사우루스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링크를 확인 부탁드릴게요. 배틀 데미지 기능이 아니라서 조금 쌈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품의 포장은 제 채널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포장일까요? 굉장히 오렌지한 포장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박스의 뒷면에는 알베르토사우루스의 사진과 함께 배틀 데미지 기능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리 선호하지 않는 기능인 건 살짝쿵 비밀. 그리고 그 아래로는 같은 배틀 데미지 라인업 제품인 블루와 프테라노돈 그리고 스티기몰로크 사진까지 있습니다. 여기 오늘의 주인공 알베르토사우루스인데요. 컬러감은 확실히 화려한 것 같습니다. 조형은 늘 그렇듯이 마텔의 수준급 조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조형면에 있어서는 마텔이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알베르토사우루스의 발매가 지난 2019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2019년 작품치곤 정말 걸작 아닐까요? 본격적으로 알베르토사우루스의 머리부터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인상 깊은 디테일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피부 표현과 울퉁불퉁 돌기들, 조형이 정말 깔끔합니다. 이빨 역시도 너무나 작지도 너무나 크지도 않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색은 오프화이트 색상으로 됐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월마트에서 구매했을 때는 12개 정도가 있었고 전부 세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도색 미스가 있었고 특히나 이빨 부분에 도색 미스가 심해서 고르는데 시간 좀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이 제품은 심각한 도색 미스는 없네요. 공룡의 눈은 밝은 오렌지색으로 동공은 검정색으로 표현됐는데요. 이 제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 함은 역시나 제품의 도색입니다. 여기 보라색 빛의 컬러가 메인 올리브 그린 색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표현이 진짜 최고예요. 계속해서 공룡의 목에는 여기 더 많은 뿔과 돌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디테일은 거의 제품 전체에 걸쳐 나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에서도 자연스러운 컬러 전환을 확인 가능한데요. 보라색과 올리브 그린의 자연스러운 조합, 그리고 목 아래 부분에는 올리브 그린 색상이 밝은 크림 색상으로 전환이 되네요. 이런 자연스러운 색상 전환 표현이 몸통과 꼬리에도 적용됐으면 했는데 몸통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그냥 뚝 끊겨버립니다. 그래도 피부 질감이나 디테일은 여전해요. 보시는 것처럼 등 뒤에 나있는 돌기들이 알베르토사우루스에게 거친 인상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공룡의 팔과 다리 역시 조형은 준수해요. 항상 그렇듯 굉장히 근육질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다리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처가 조형되고 도색되어 있습니다. 그냥 도색만 찍찍 되어 있었다면 상당히 이상했을 텐데 요건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마테 피규어하면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손톱 도색이 생략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서 도색 이외에 또 다른 칭찬 포인트는 바로 발바닥 사이즈인데요.
마텔 피규어들은 전체적으로 오버사이즈의 발바닥을 가지고 있죠. 많은 컬렉터분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알베르토사우루스의 발바닥은 전체적인 피규어의 비율과 정말 잘 맞아떨어집니다. 가끔 자립하는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자립성은 훌륭해요. 그리고 발바닥의 발톱은 유광 검정색으로 도색까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는 많이 짧아 보이네요. 아마 이 점이 알베르토사우루스 피규어의 유일한 외적인 하자랄까요?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파옵니다만 앞으로 출시할 알베르토사우루스의 피규어에서는 이런 점들이 보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매된 매시브 바이터 제품과 비교했을 때 디테일 조형에 있어서는 최근작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아마 충분히 개선 가능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알베르토사우루스의 관절을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다행히도 함께 연동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서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한 편입니다. 먼저 턱은 개폐가 가능합니다만 굉장히 뻑뻑해서 꽤나 힘 좀 써야 돼요. 그리고 목 부분 역시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둘러보는 형태로도 포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알베르토사우루스의 관절 포인트가 바로 목 관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팔은 앞뒤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벌릴 수는 없는 형태인데요. 다리 역시 비슷한 관절부를 가집니다. 개별적으로 다리를 회전시키거나 벌리고 오므릴 수도 있어요. 꼬리 역시 목과 동일한 관절이 있기 때문에 뻑뻑하지만 움직이고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의 메인 기능인 배틀 데미지 기능인데요. 두 가지의 배틀 데미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베르토사우루스의 피부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쏙 갈비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비뼈를 보다가 질렸을 때 한 번 더 누르면 말캉말캉한 공룡의 장기가 드러나요. 저는 이 말캉말캉한 느낌이 영 별로입니다. 대부분의 컬렉터들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끼는 것 같던데 저는 좀 전체적으로 다이노라이벌 배틀 데미지 알베르토사우루스는 정말 멋진 제품입니다. 제품의 컬러웨이는 독특한 것 같고요. 아마 예전에 마텔 피규어에서 본 적 없는 그런 컬러라 좀 더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배틀 데미지 기능의 팬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조형이나 구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기존에 찍고 찍어내던 공룡이 아닌 새로운 공룡을 뽑아주는 마텔, 앞으로 어떤 공룡을 더 뽑아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다이노라이벌 배틀 데미지 알베르토사우루스 제품에 대한 생각과 전체적인 배틀 데미지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2번씩만 말고 1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